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 자타공인 맥주 애호가 최근 맥주 탐구 생활을 내놓으신 김호 작가님을 모시고 일단 잔을 부딪히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죠? 일단 맥주 설명을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처음 마시는 맥주는 플러스라는 영국 브랜드예요. 네. ESB라고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의 줄임말인데 이제 뭐 제 책에서는 영국식 페일에일 스타일에 속하는 맥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맥주들은 특징이 몰트, 홉, 효모의 맛이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마시기 좋아요. 네, 그러네요. 네. 편안하면서도 약간 진하지 않은 꿀맛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이 책에 보면은 또 이 깨알 같은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괴테가 사랑했던 맥주 네네. 밑에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네. 괴테 초상화를 또 맞아요. 벡터 일러스트로 네. 그려 넣으시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재미가 아주 상당했어요. 네. 제가 숨겨놓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책을 정독하고 여기를 보면요. 네.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이 다 책에서 소개된 부분들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이 표지에 있는. 네, 표지도 그렇고 네.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도비라라고 하죠. 네네. 이런 식으로 도비라를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네. 이 시리즈들이 다 너무 귀여워요.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을 이제 일러스트로 그린 거고 네. 다른 걸 좀 예로 들어보자면은 자 사워에일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네. 그렸는데 이게 사워에일을 만드는 과정이라거나 혹은 여기서 앞에 소개했던 두체스 부르고뉴는 이 부르고뉴의 여공작이란 의미이다. 혹은 사워에일에 과일이 들어간다. 믹스를 한다. 오크통을 사용한다.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이 페이지를 보면은 네. 뭔가 깨알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도 또 해야겠어요.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 네. 표절 사건이 있었죠. 네. 얼마 전에 한바탕 SNS에서 말이 많았던 표절 네.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주인공.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진행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얘기를 하기 전에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시죠. 이 표절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있는데 후배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이런 표절이 일어났는데 알고 있느냐. 딱 그 문구만 봤어요. 이미지 못 보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맥주를 그리기 때문에 네. 워낙 맥주에 대한 간판이나 이런 일러스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비슷한 거 봤겠지라고 되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잠이 깨서 딱 봤는데 이건 깜짝 놀란 거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완전 그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건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싶다. 나는 내가 봤을 땐 확실히 베낀 것 같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정리를 다 해서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엄청났죠. 늘어나는 거죠. 네. 뭐 트위터 상에서는 2만 번이 넘게 리트윗이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가까이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왔었죠. 저희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맥주가 첫 병이 비었잖아요. 두 번째 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맥주는 사실 저도 소문만 엄청 익히 듣고 네. 마셔보진 못한 맥주예요. 네. 이렇게 손브리지라는 브랜드, 영국 브랜드인데 이 친구도 레인드롭스 온 로즈라고 이름도 굉장히 시적이에요. 장미 위에 빗방울인가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장미 잎이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그래요? 됐던 맥주인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평이. 이거 어떡하죠? 저 지금 팟캐스트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인데 마이크 앞에서 이 맥주를 따르니까 이 헤드폰으로 쏴 하는 소리랑 이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쾌감이 기분이 있네요. 네 정말 또 이게 다 다르네요. 다음부터 헤드셋 끼고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장미꽃만 들어갔으면은 맥주가 조금 질릴 수도 있는데 네. 또 캐모마일이 들어갔어요. 그래 그게 약간 두 개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평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얘는 또 베이스가 이제 호가든과 같은 맥주인 그 벨지안 화이트라는 스타일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장미꽃잎과 캐모마일을 추가한 거라서 네. 기본 바탕이 그 호가든이나 우리
저기 1664 블랑 같은 그 네. 약간 상큼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장미랑 캐모마일이 있어서 더 편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맥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다른 책을 낸다라고 한다면 네. 계획 또는 포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맥주 입문서를 쓴 이유가 네. 약간 그런 포인트거든요. 맥주에 대한 감상평을 에세이처럼 쓰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크래프트 맥주의 문화가 대중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네. 그래서 약간 이것은 맥주 책의 퀄리티를 보는 것보다 저자의 인지도를 보는 게 약간 맥주 에세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네. 순간.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경력이 쌓이면 에세이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미뤄뒀고요. 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 다른 술을 네.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그 리큐르라고 하죠. 오. 네. 와, 그런 그럼 좀 술들을. 엄청나게 방대한 세계가 또 열리겠네요. 그렇죠. 리큐르가 우리나라가 네. 아주 약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약하죠. 네, 리큐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리큐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마시는 진, 보드카 이런 애들은 스피릿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리큐르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마시는 그 뭐죠? 집에서 담근 매실주 네. 이런 것도 결국 리큐르의 한 종류예요. 네, 네. 뭔가가 첨가되는 술을 이제 리큐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칵테일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칵테일 책을 보시면요. 올드 패션들을 만들 때 뭐를 들으면 된다라고 네. 하지만 집에 그 뭐가 있을 확률은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하지만 하나 정도는 갖출 수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깔루아, 예를 들면 말리부. 네. 이제 그 술을 소개하고 그 술을 메인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그 하나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칵테일 명만 쭉 나열되어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내가 어떻게 구해 하면서 포기하기 쉬운데 네. 그 리큐르를 베이스로 음료수들을 소개해서 칵테일을 만들게끔 하면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향이 굉장히 좋은 맥주인데 네. 얘를 마시면서 또 다른 코너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얘는 슈렌켈라 메르첸이라는 맥주인데 슈렌켈라 메르첸 어느 네. 나라 거죠? 독일 거예요. 네.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블랙레터라고 하는 엄청 네. 두꺼운 글씨로 돼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밤베르크 지역 특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저기 일반 어디 인삼주나 뭐 네. 송화주 이런 네.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반적인 맥주들에 모두 몰트가 들어가요. 네. 보리죠. 네. 그 보리를 이제 맥주에 양조하기 전에 로스팅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보리를 볶는다는 거죠. 네. 그때 얘는 그 나무를 훈제하는 방식으로 보리를 볶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맥주에 훈제 향이 나요. 재밌다. 이 맥주 같은 경우는 그냥 치즈랑 먹으면 정말 환상적이고 네. 그냥 일반 삼겹살이랑 먹어도 삼겹살이 훈제 삼겹살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는 야, 참 이거 굉장히 정말 재밌네요. 매력적인 맥주예요. 독일 하면은 훈제가 네. 딱 떠오르잖아요. 훈제요? 훈제. 소세지나 족발. 네, 소세지 같은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맥주에 이제 지금 가미돼 있다는. 2010년 초반에 수입이 됐었다가 네. 한참 중지됐었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가장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음. 요즘 맥덕들이 요즘 이거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오, 엄청나죠? 네. 와,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훈제 맥주네요. 네, 그렇죠. 훈제 맥주 네, 일명. 훈제 맥주. 치즈에서도 훈제 치즈. 네. 스모키 향이 확 나면서 와, 너무 재밌는 맛이 나네요, 진짜.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로 네. 스피드 퀴즈 들어갑니다. 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향 대 맛. 향, 맥주와 섞어 마신다면 소주다 양주다. 소주. 책이라웃 로고. 내가 디자인하면 더 잘 만들 수 있다. 있다. 좋아요. 디자인 의뢰를 받는다면 만들고 싶은 것은 앨범 자켓이다 간판이다. 간판. 간판. 소개팅 상대와 마시고 싶은 것은 커피냐 맥주냐. 맥주. 맥주. 영화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상미다 스토리다. 영상미. 영상미. 음악을 들을 때 집중하는 부분은 가사다 멜로디다. 멜로디. 멜로디. 자, 지금 아주 재밌었던 게 디자인 의뢰를 받는다면 만들고 싶은 것은에서 간판을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글씨를 좋아해요.
레터링이라고 말하죠. 네, 그 네. 글씨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뭔가 앨범 자켓에도 분명히 레터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인다면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글자만 한번 어떤 컨셉에 맞게 디자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드 퀴즈 들었을 때는 갑자기 딱 그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방금 마셨던 진한 맛을 씻어줄 파운더스에서 나온 포터라는 맥주인데 포터. 네. 굉장히 강렬해요. 다크, 와, 네. 리치 앤 섹시. 우와. 그리고 마지막엔 하트. 이 라벨이 누군 어떤 귀족 네, 뭔가 약간 부인의 초상화 같은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런 느낌인데 어느 나라 맥주예요? 이게 미국 맥주예요. 음.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그림을 싣고 네. 귀여운 하트를 강렬하게 딱 박은 것도 네.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레이트 비어라는 맥주 평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100점. 아, 책에도 소개하셨죠? 네, 아, 굉장히 이걸 제가 유명한. 이걸 또 마셔보게 됐네요. 거품색이 정말 네. 리치한 섹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위에 크레마가 있는 것처럼 네. 색깔이 참 거품이 진한 색깔이네요. 견과류랑 초콜릿 향 같은 게 확 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맥주야말로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으면 정말 아, 그러네요. 정말로 그러네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할 것 같아요. 어우, 맛있다. 그렇죠. 네, 너무 맛있다. 자주 가시는 네, 맥주집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제일 자주 가는 맥주집은 네. 저기 망원동의 네. 너랑 나랑 호프라고 너랑 나랑 오프. 네, 네. 그리고 합정동의 카이루라고 네, 네. 있는데 맥주가 맛있어서 간다 이 말도 맞은데 정말 안주가 너무 맛있어서요. 그 맞아요. 집은 둘 다 안주집이네요. 네, 그래서 안주집을 주로 찾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자타공인 맥주 애호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이신 최근 맥주 탐구 생활을 내놓으신 작가님인 김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좀 시끄러우셨는데 그 현명한 해결책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했네요. 오늘 같이 너무 맛있는 맥주 4병과 함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우, 저도 평소에 잘 못 먹는 귀한 맥주도 마시고 네. 팟캐스트까지 녹음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건배를 한번 할까요? 네, 마지막. 고맙습니다. 맥주를 몇 잔 마셨더니 좀 알딸딸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 만남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일단 던져놓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합정에 있는 카에루와 망원동에 있는 너랑 나랑 호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방, yes, 책방, yes, 책방. Check it out.